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시원한 독설. 곽수종의 한방. 곽 박사님. 경영학의 대가 고 피터 드러커 교수는 정치가 기업에 의해 포섭이 될 경우 기업도 정치도 모두 다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될 얘기입니다. 모 대선 후보는 국회가 재벌의 장학생들이 많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 의원은 기업 측에서 국회에 대관 업무를 한다는 얘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 사태뿐만 아니라 이전의 모든 대통령들 혹은 그 자제들의 용력의 역사는 다 재벌들과의 관계가 단초가 되었습니다. 역사의 반면교사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우리 정치는 지금도 이런 잘못된 나쁜 습관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국민이 세금을 기꺼이 내면서 국회의원들과 그 직원 7명의 급여를 책임지고 있고 기꺼이 국산품을 사면서 기업을 지키려 합니다. 이처럼 국민의 세금으로 정치를 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기업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조금만 더 국민의 깊은 시름과 깊게 패인 주름을 생각할 것을 부탁한다면 이것은 무리한 요구일까요? 더 이상 대통령이 구속되고 탄핵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면 스포츠.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스포츠계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남자 프로농구 스타 중에 스타 오늘 발표됐다고요? 네, 그 KGC 인삼공사의 센터 오세근 선수가 예. 오늘 기자단 MVP 투표 101표 중에 65표를 받아서 예. 또 2위 팀 동료 이정현 선수를 30표 차로 제치고 예. 생애 첫 MVP를 받았고요. 예. 또 오세근 선수가 올 시즌에 평균 13.9점, 8.3 리바운드를 올리면서 또 인삼공사의 첫 정규리그 우승을 이끈 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네, 오세근 선수가 어떤 선수입니까? 네, 그 30살 오세근 선수는 2011년에 네. 인삼공사에 입단해서 네. 챔피언 결정전 우승을 이끌었고요. 또 2012년 이후에는 또 발목과 무릎 부상 등으로 또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네. 또 오세근은 끝났다는 그 혹평을 듣기도 했는데요. 네. 또 아버지와 그 농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되새기면서 네. 또 다시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농구 선수 같은 경우에 평균 운동할 수 있는 나이가 대충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번에 38세 되는 선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사실 그 30살을 전후로 해서 또 전성기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요. 네. 또 삼성의 주희정 선수는 그 올해 신문 나이로 39살인데도 예. 또 이렇게 변함없이 뛰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김주성 선수 최근에 그 이번에 그 통산 3번째로 만점을 돌파했는데 네. 또 김주성 선수도 30살 중반인데도 뛰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예. 자, 저도 이 주말에 잠깐 TV 화면을 통해서 봤는데 이 미국에서 열렸던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렸던 기아 클래식 누가 최종 우승을 했죠? 네, 그 이미림 선수가 그 정상에 올랐는데요. 네. 또 이미림 선수가 그 오늘 기아 클래식 최종 4라운드에서 예. 그 7언더파를 쳐서 최종 합계 20언더파로 그 정상에 올랐고요. 예. 2014년에 레이노드 클래식 이후에 2년 6개월 만에 그 통산 3승째를 거뒀습니다. 좀 처음 듣는 선수 이름이에요, 이미림 선수. 네, 그 사실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선수는 아닌데요. 예. 그 나이는 현재 27살이고, 그 심각한 손목 통증을 딛고도 그 2014년부터 투어 생활을 이어가면서 예. 그 독종이라 불리는 선수고요. 예. 또 2014년에 마이어 클래식과 레이너드 클래식을 제패한 뒤에는 그 우승과 인연이 없었는데요. 또 이번에 오랜만에 우승을 차지하면서 네. 또 한국 여자 골프의 그 올해 우리나라 선수들 6개 대회 중에 4번째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그렇군요. 또 그런 기록도 이어갔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이게 아픈 스토리가 없는 사람들은 하게 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일 네, 축구 대표팀 내일 축구 대표팀이 중요한 경기 있죠. 네, 축구대표팀이 내일 저녁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네. 그 시리아와 그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7차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또 우리나라는 3승 1무 2패로 또 아슬아슬하게 그 2위를 지키고 있어서 네. 내일 시리아전이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가 지금 최종 예선 4경기를 앞두고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 또 한 경기만 질 경우에 지더라도 그 조 2위까지 주어지는 직행권이 또 굉장히 그러니까요. 어려운 상황이라서 예. 또 일각에서는 내일 경기가 또 단두대 매치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단두대 매치 재밌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면 승부,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네, 정면 승부,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시간입니다. 대선 후보 검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문재인 전 대표에 이어서 오늘은 안희정 충남지사 편입니다. 안희정 캠프 전략기획실장 맡고 있는 박용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네, 오늘도 날카로운 질문 해주실 시사인 고재일 기자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청취자분들에게 우물정 0945로 제가 문자 부탁드리거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인데 질문 보내주시면 좀 까칠하고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라도 제가 우리 이은지 PD가 질문 주시면 두 분께서 답 좀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부터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박용진 의원부터. 예, 안녕하세요. 충남 엑소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안희정 후보의 선한 선거 캠프를 강한 캠프로 예. 안희정을 센 희정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 얼마 전에 결합했습니다. 지금 전략기획실장을 맡고 있고요. 네. 지역구 얘기할게요. 서울 강북 을구입니다. 네. 서울 강북 을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번 호남 경선 결과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네. 선방이다. 선방이다. 저희 의원 멘토단 별도의 카톡방이 있어요. 예. 거기에서 처음 딱 올린 예. 우리 박영선 단장님의 예, 첫 예. 번째 말이 선방 이렇게 올라왔어요. 왜 그러느냐면 예. 무슨 40%나 차이 나는 그리고 3등하고는 0.6%밖에 안 나는데 무슨 선방이냐 이러는데요. 예. 실제 제가 2박 3일을 이제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예. 사실 어제까지 합치면 3박 4일이 넘었는데 예. 그 지역을 다 돌아다녔고 예. 기초의원, 그러니까 구의원, 시의원, 그다음에 단체장, 군수, 시장 이런 분들 다 만나고 다녔거든요.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말하면 뭐한데 약간 조직 동원이 꽉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세론에 이렇게 이 실체를 확인을 했었고요. 그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캠프 쪽에서 기자들에게 자신했던 70% 넘으면 어떡하냐 그걸 걱정했다고 하니까 저는 그 사이에 어쨌든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 일주일 정도 사이에. 아니 근데 예. 밖에서 기다릴 때는 방어선이 55%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오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거기까지만 예. 양쪽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안희정 캠프에서는 역적소리 들을지 모르지만 아니 이재명 후보가 더 받아도 좋다. 55까지만 우리가 저지해보자. 그러면 70에서 55까지로 내려가니까요. 게다가 214만 명의 선거인당 중에 이제 27만 명 겨우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안희정 후보가 유리한 충남, 영남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150만 명이 수도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에서 정리해 준 건 아주 잘한 거다. 그리고 고재열 기자님. 밖에서 했었던 얘기를 이렇게 들어와서 하기 없기. 자, 벌써 이제 제가 이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도 두 분께서 이렇게 뜨겁게 말씀해 주시니까 기대를 해보면서, 방송 들으시는 여러 청취자분들도, 지금 박용진 의원 그리고 고재열 기자 두 분에게 질문 문자로 보내주시면 방송 틈틈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우물정 0945입니다. 0945번입니다. 첫 번째 검증 키워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3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안희정 후보 하면 선의 발언과 대연정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옛날에 DJP 전화처럼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일종의 외연 넓히기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문재인 후보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뚫기 힘드니까 중도층과 보수층을 다 껴안자 이런 셈법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 대연정이라면 그 범위가 친박까지 포함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팩트 진검 승부 첫 번째 검증 키워드 대연정. 대연정 선거 전략인가 소신인가.
우리 이은지 PD가 공부를 잘했을 것 같아요. 딱 요점 정리, 기승전결 귀납법으로 딱 제목을 끄집어냈거든요. 선거 전략인가 소신인가 대연정. 자, 30분까지 저희들이 토크를 해야 되니까 고유절 기자에게 제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일단 대연정은 제가 봤을 때 선거 전략으로는 상당히 성공작이라고 평가가 듭니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흔히 말하는 산토끼를 잡는다라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안희정 지사가 그 어려운 걸 해냈다고 보는데, 그러나 또 이제 전통적인 야당 지지자들한테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어떤 그런 이게 레토릭이면 차라리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연정의 대상에 언급한 범위 안에 자유한국당 그리고 친박 세력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지금 뭐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를 하거나 반성한 입장도 아닌데 연정을 얘기한다라는 게 그게 지금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호남 경선에 나온 결과도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고 기자님이 이제 선거 전략으로 성공한 선거 전략으로 평가를 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선거 전략으로 접근하지도 않았던 것도 문제다. 전략기획실장으로서 볼 때는. 물론 제가 임명되기 전이었습니다만. 오늘 20% 충격이 크신 것 같네요. 후보의 이 소신과 철학인 거는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몇 년 전에 그 안희정 지사가, 그 당시 지사가 자기 출판기념회를 했는데요. 네. 그 87년 6월 항쟁에 태극기 들고 확 절규하는 그 장면의 사진과 그다음에 산업화 과정에 대한 사진, 그리고 뭐 5.16 쿠데타에 대한 사진 다 걸어놓고 이게 모두 우리의 역사다라고 하는 현수막을 걸어놨던 걸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역사를, 산업화의 역사, 민주화의 역사를 다 받아 안고 가겠다. 부끄러운 역사도 우리의 역사다라고 하는 생각은 안희정 후보가 하고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선거 전략상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상대 진영이 누군지도 정리되지 않았는데 선거 전략적으로 이걸 제안했다라고 보기에는 실책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오히려 내부에서 점수 까먹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현장 돌아다니면서 광주, 전남, 전북 지역 이렇게 쭉 다니면서 왜 그 말을 했을까? 이게 그 지역 분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있고 화난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우리 고재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XXX 저런 사람들도 같이 하자는 거냐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까먹었을 때 네. 전략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5월 9일 이후면 우리가 어쨌든 보듬고 가야 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뭐 고달픈 자기 고백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야권 지지자들한테는 선긋기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는 그 선긋기를 개혁 과제에 동의하면이라는 그 선긋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너무 제가 봤을 때 추상적이었던 거 아닌가. 그런 이제 추상적인 말에는 누구나 그럼 개혁을 하자는데 누가 말겠느냐. 그리고 사실은 개혁 과제는 그럼 무엇이냐. 이제 그런 게 들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가시적으로 지금 선을 그어야 될 세력이 국민들 보기에 명확하게 있는데 그들과 선을 긋겠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그런 이제 추상적인 표현만 하면서 선긋기가 사실은 못 느꼈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죠. 이거 좀 분명히 이런 부분을 도드라지게 얘기했더라면 좋았겠죠. 이른바 뭐 흔히 말하는 친박 세력. 근데 거기에 이제 가로 열고 헌재 결정을 부정하거나 헌법 질서를 부정한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개혁과제, 가령 경제적 개혁과제, 정책 개혁과제를 쭉 얘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만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더 좋았겠지만 사실은 이게 준비된 본인은 철학적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캠프 전체적으로 준비돼서 한꺼번에 이거를 디펜스하고 설명하고 나갔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본인이 강연 중에 딱 이 부분이 나왔고 그것을 언론에서 관심 갖고 있으면서 집중적으로 얘기가 됐고 또 캠프 간에 이렇게 상호 공방이 이루어지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된 건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 전략상으로는 점수를 까먹었지만 정치 지도자 안희정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가슴 아프게 아주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쌓아놓은 점수가 있다. 이것이 당장 이렇게 현실 점수로 전환하진 않지만 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전병헌 전 의원님한테 여쭤봤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검증을 저희가 그렇게 세게 한 것도 아닌데 너무 격앙되셔가지고. 그러셨어요? 못 물어봤던 대목이 있는데. 저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지난주에 보니까 이렇게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선긋기가 또
너무 이렇게 많이 그어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른정당까지 적폐 세력으로 포함을 시켜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더라도 이 지금 소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파트너십을 해야 되는데 선거운동 과정에서 그것을 명확히 그렇게 선을 그어놔버리면 그것도 나중에 또 짐이 될 수 그렇죠. 있지 않을까도 싶은데. 저는 사실 같은 당이긴 합니다만 예. 지금은 경쟁이 후보니까 이 지적을 좀 해보면 실제로 이른바 문재인 대표 혹은 문재인 후보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당을 나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국민의당은 아주 조직적으로 나가서 뭉친 경우이고요. 뭐 손학규 전 대표의 경우도 그렇고 김종인 전 대표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다 반기획세우로 딱 규정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러면 이제 국민의당하고는 뭐 통합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연대할 수도 있다, 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기획세력하고 연정한다라고 하는 자기 모순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연정의 폭을 좀 작게 잡은 것도 사실 문제가 있고 또 그들이 본인을 비판할 때는 반개혁 세력이다. 개혁에 반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적절치 않은 표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고재열 기자님이 지금 지적하셨던 우려 지점에 대해서는 저는 뭐 더 크게 우려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과반을 못 넘어서 국회가 제대로 작동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민주당이 87석밖에 되지 않았었던 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사실은 민주당의 반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게 그 당시 새누리당, 그 당시 이제 한나라당의 볼멘 소리였거든요. 지금은 게다가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것까지 있어서 180석이 아니면 거의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커다란 연정 질서, 커다란 협치 질서를 구축하고 국회 다수파를 형성하지 않으면 뭐 국정 과제는 뭐 산더미처럼 있는데 아무것도 한치도 못 나가는 그런 답답한 국정행 상황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 솔직히 인정을 해야죠. 예, 지금 고재열 기자께서 질문하고 계시는 도중에 제가 좀 끼어들겠습니다. 다른 질문 준비하실 동안에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지금 뜨겁게 보내주시는데 6976번님. 안희정 지사님 대연정하시면서 왜 같은 편인 문재인 후보는 그렇게 비판하시나요? 나중에 경선에서 잘 안 될 경우 김종인 전 대표처럼 독자 노선 타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5541번님. 안희정 후보님 민주주의 강조하시던데 자유한국당은 반민주 세력 아닌가요?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는 좀 모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정과 관련해서 또 연대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청취자분들의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후보가 다른 후보를 비판하는 걸 뭘 그렇게 걱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더 세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니까요. 아니, 상대 후보의 미흡함, 예를 들면 미숙함, 이런 부분들에 뭐가 대해서. 미흡한 거죠? 제가 사실은 안희정 후보하고 차 한 잔 안 마셔보고 커피 한 잔 못 얻어먹고 지지 선언을 해버렸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너무 싸게 팔려갔다는 주변에 호된 질책을 듣고 있는데 네. 안희정 후보가 처음에 자기를 어떻게 규정했어요. 저는 불펜에서 구지를 가다듬는 그렇죠. 구원투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아니 대선을 꿈꾸고 대한민국을 책임져 나가려는 사람이 그렇게 본인을 구원투수 자리에 그렇죠. 있는 사람 등판하게 될지 못할지도 모르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거 옳지 않다. 두 번째로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맞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나이는 더 많으신지 모르지만 역할은 내가 맞이 역할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기 규정을 분명히 하시라. 어떻게 하실 건지. 누구는 안희정 후보를 페이스메이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안희정 후보가 지금 분명하게 얘기를 다시 시작했잖아요. 내가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신호를 분명히 보내고 부당한 비판, 부당한 규정 이런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저는 후보가 아주 훌륭한 태도로 지금 변했다. 대신 어저께 서해 우리 천안함 피격 이제 7주년이죠. 네, 7주기를 맞아서 어제 대전 현충원에 갔을 때 46용사 묘역에서 이제 인터뷰를 간단하게 언론과 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곽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탈당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언론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라. 지금은 경선 과정이라서 서로 세게 몸싸움을 할 수도 있는데 경기 끝나고 나면 우리는 민주당으로 같이 간다 이렇게 분명히 후보가 얘기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이 민주주의 정당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말을 하기가 조금 거시기 합니다만
자유한국당이 안희정 대통령 체제에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저렇게 못 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90몇 석 유지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렇게 못 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 그 이른바 대연정,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국가 대개혁 과제의 그 대열에 참여하는 사람과 끝까지 남아서 박근혜 사수를 외치는 사람들로 나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견인할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꼴배기 싫은 사람하고도 같이 앉아서 칼싸움하지 않고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예.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그 정당 질서를 어쨌든 국민들의 일부가 선택해 준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요. 예. 예.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정에 이제 좀 마지막 질문으로 그걸 던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연정이라는 어떤 용어의 사전적 정의가 연합정권이고 연합정권은 사실은 대화와 협치하고의 의미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연합정권이라는 걸 이렇게 우리가 좀 비유하자면 결혼하겠다는 얘기고 대화 협치하는 거는 데이트하겠다는 얘기 정도인데 그런데 우리가 안희정 지사에게 이제 왜 그 세력과 결혼하겠다고 하느냐 물어보면 아니 내 얘기는 거기와 데이트 한번 만나보겠다. 이 정도의 대화 협치라는 건 그 정도 답이거든요. 그런데 그 연정이라는 말을 절대로 포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선거 전략상 우리 어떤 전략적 모호함 정도로 보고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우리가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우측 깜빡이를 켜고 어떤 좌회전하는 그런 코드가 아닌가. 그러니까 현재 우리를 기만하는 현재 이쪽을 기만하는 것인지 미래에 저쪽을 기만하시는 것인지. 기만은 좀 센 단어 같지 않습니까? 어떤 네. 이것은 이 연정이라는 단어는 네. 어떻게든 좀 정리가 되고 가야 되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연정의 전제는요. 서로가 다른 질서, 다른 조직 질서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아주 쉽게 그 부분을 통합 이렇게 얘기해 버리시더라고요. 그 정당 통합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국민의당과는 정당 통합하고 그리고 저 정의당하고는 뭐 뭐 이렇게 협치 정도 맺어가지고 이렇게 공동정부 구성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연정이라고 하는 건 각각의 다른 정당 질서를 전제하고 그걸 존중하는 가운데 공통의 국가 과제를 선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서로 각각의 행정 분야, 국가 권력 분야를 책임져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나쁘게 말하면 권력을 나눠먹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좋게 얘기하면 국가 권력을 공동으로 책임져 나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세상에 제가 소속돼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제이니까 아니 그 상법 개정안 국민들이 온 국민들이 지금 저 상법 개정안 통과돼서 경제민주화의 기본 질서가 도입되길 바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렇게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전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봐요. 그 법사위 제일 그 법안심사 소위에 들어가서 보면 몇 명 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이 국민적인 이거를 다 가로막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연정이라고 하는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100을 하고 싶으면 그거를 참고 70까지만 해내더라도 앞으로 나가야지 하나도 나가지 못하는 지금의 국회 질서, 정치 질서는 바꿔 나가야 된다. 이거는 안희정이 대통령이 되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해야 된다.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고재열 기자와 박영진 의원 두 분 간의 말씀 듣고 계십니다. 안희정 후보에 대한 지사에 대한 대선 후보 검증 토크 시간인데요.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계속해서 4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